언젠가 다시 정치를 하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고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내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런 혹은 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이면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강했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열이 뻗쳐서 한 거니까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정치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공적인 분야에서 뭔가 이제 국민이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어요. 시작할 때부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예,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이제 그랬었고 이제 다시 한다면 우선 이런 걸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굉장히 그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뜻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국민이 원해야죠. 국민 여론을 살펴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 내 판단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냐, 그걸 한번 또 알아봐야죠. 근데 나는 꿀뚝 같은데 생각이, 국민들이 영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출마하기 전에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여론조사도 보고, 여론 흐름도 보면 짐작이 가죠. 자, 조금 가벼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지금 유 선생님께서 하셨던 활동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문지기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네. 어쩔 수 없는 연좌제. 네. 예. 그 문 대표님 썰전 나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밑에 이제 뭐 자막 뭐 댓글 한 게 뭐냐면 문 대표님께서 유 장관님 쳐다보면서 부를 때 빨리 와라. 네. 그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유시민 장관님 네. 또 유시민 장관님께서 당연히 네. 문재인 대통령 되시면 네. 어떤 역할을 하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굉장히 비밀 사항인데요. 네. 좋다 이거. 네. 유시민이 7, 8학번 서울대에 입학해서 네. 1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3년은 저희 집에서 다녔어요. 네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갈 때도 저희 집에 새 식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그 서울 생활에서 일상을 거의 같이 한 네네. 가장 가까운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알죠, 모든 거를. 예.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일은 그때 마침 이제 살고 있던 그 고양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2003년도에 예. 그냥 출마를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네. 그랬어요. 누나 나 이 정치 딱 앞으로 6년만 할 거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보궐선거 기간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네, 될 네. 거 아니에요. 네. 나 애국심이 부족해서 더 예. 길게는 못해.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네.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구잡이로 막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적이 많이 생기고 네. 이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예. 좌고우면하지 않은 것이고 배려-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배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예,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은 100사람의 동지보다 한 사람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그 룰을 어긴 거죠. 그래서 무지하게 욕도 먹고 안티도 많이 생기고 네. 그랬던 거죠. 만약 정치를 길게 하고 정점까지 올라갈 생각이 있었다면 그렇게는 안 했겠죠. 네. 이제 자기 말대로 됐네요. 그런 비화가 있었군요. 네. 이거 그래서 참. 네.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네. 근데 이제 동생이라서가 아니고 어쨌든 국민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네. 그다음에 불의와 불공평에 대한 그 천례적인 어떤 그 분노, 네. 이런 것과 그다음 독일 가서 또 경제학 공부도 하고 네. 또 경제학에 대한 많은 책도 쓴 점에서 보자면은 좀 이렇게 지적 능력이 좀 풍부하고 네. 뛰어난 사람들이 뭔가 국리민복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좀 더 합리적으로 잘하지 않을까 네. 하는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런데 뭐 좀이 아니고요. 어쩌겠어요. 엄청 큽니다. 저 선생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정치 그만둔 다음엔 오히려 조금 둥그러진 것 같아요. 아, 동그란 유시민 된 것 같아요. 남들이 들으면 눈사람이 살이 많이 찌셨나? 네, 아유, 참 선생님, 예, 이거 한번 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뭐 사실 약간 좀 가볍게 가자 그래서 네. 저 유 작가님 유심 장관님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선생님한테 꼭 듣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 뭐. 우리 사회에 네. 어른이시고 네. 어른인가요? 참 네. 많은 이제 가르침도 주시고 하는데 네. 지금 현재 2017년 3월 초중순에 대한민국에 있는 청년들에게 네. 해주시고 싶은 아, 말씀. 네. 네. 청년들이요. 예. 우선 저는 거리에서나 차 안에서나 뭐 지하철에서나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면요. 네. 기성세대로서 참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네. 열심히 민주주의를 위해서 산다고 열심히 살고 노력도 많이 하고 뭐 짧게지만 감옥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2030 청년들에게 헬조선이란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기성세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청년들이 스스로 이렇게 헬조선이라고 지칭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너희들이 틀렸다는 말을 전혀 하고 싶지 않고요. 네. 네. 우선 참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푸르른 젊은 날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 예. 라는 기성세대로서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요. 네. 오늘의 대한민국이 그냥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산업화의 성공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받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광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나누어지고 있는 사람들도 네. 그 관점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예. 민주주의는 오늘의 이 탄핵 선고를 보면서 이 정도면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있다는 네. 자존감이 생겨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한 3년 전인가 그 프랑스 젊은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네. 인류의 불평등에 대해서 천착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본국인 프랑스나 유럽보다는 훨씬 더 미국과 한국에서 그것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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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토마 피케티가 풍미했어요. 네. 그 지론이. 네. 그만큼 또 네. 신자유주의가 더 심화됐고 그러니까 예. 불평등 지수가 그만큼 한국이 높다는 네,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성취를 했으되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 양극화 문제, 네. 그리고 유엔이 이것을 이제 사회권이라고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네. A 규약 네. 사회권이라고 통칭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자유권, 정치적 시민적 권리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법률을 고치면 네. 법률을 고치는 그 순간에 효력을 발생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엔이 정한 이 사회권, 네. 그러니까 평등하게 잘 살 수 있는 권리는 네.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유용할 수 있는 가용 자원을 국가가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분배하느냐 네. 이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만 불 선에 다다르면 반드시 이 문제가 네. 불거져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네. 예. 한국이 지금 그 예.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열정과 의지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사회적 가용 자원과 네. 그것을 행정부가 집행하는 정책적인 문제로 어떻게 집행하느냐의 문제로 네, 네.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엔에서도 이 사회적 권리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와 다르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사용 가능한 가용한 자원의 최대화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네. 사실 뭐 30년 전에 6월 민주항쟁 때는 국민들이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그렇죠. 정치적 권리. 네. 시민적 정치적 권리잖아요. 이걸 네. 자유권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우리에게 돌려다오. 네. 우리는 헌법이 명기한 우리의 권리를 우리 스스로 가지겠다. 네. 라고 해서 개헌을 했잖아요. 네. 개헌을 함과 동시에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네. 뭐
일상의 문제로 좀 비정규직 문제죠. 똑같은 예, 그렇죠. 동일 노동을 하고 네. 60% 70%밖에 못 예.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열정과 의지로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관리가 아니에요. 행정부의 집행과 네. 그다음에 입법부의 이런 예. 여러 가지 노력과 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또 가용할 자원이 있어야 네, 되고요. 굉장히 어려운 권리인데 이제 우리 한국이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네. 잘못해서 이렇게 불평등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 토마 피케티가 얘기하기도 미국 다음에 한국으로 불평등 지수가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점이야말로 차기 행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네.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하여간 기성세대로서 청년들을 보면은 네. 참 우선 미안하고요. 네. 어떻게 이걸 풀어줄 수 있을까? 예. 스스로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그 자유로운 활동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를 네.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청년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예. 지켜보고 참여할 때 예. 가능하다는 말 함께 하고. 예. 네.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지금 다음에 드려야 될 질문에 답까지 주신 거 아닌가 싶은데 네.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어갈 나라, 우리 네.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어떤 네. 나라인가? 네. 예, 아마 비슷한 취지가 아닐까. 네. 네, 우선 뭐 시민은 국민은 자유로워야죠. 네,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네,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마음껏 발현하고 국가가 그것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블랙리스트처럼 방해하지 않는 나라. 네, 그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불평등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굽은 것을 펼 줄 아는 능력을 집행을 해야 되고요. 네, 틀린 것을 바르게 해야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평등한 것을 평등하게 고치는 건 매우 어려운 네, 지난한 문제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지난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어느 정도는 그것이 네.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는 달성이 된 게 많습니다. 네, 제가 네. 시간적 제약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간추리면 자유로운 국민, 네,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국가, 네, 그리고 아울러서 국민들이 볼 때는 좋은 대통령이 네, 돼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실 거다. 그렇게 되기를 예, 소망을 하고요. 만약 그렇게 못한다면 저는 그때 다시 또 나서야죠. 예. 그럼 제가 보기에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문재인 대표님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지키는 문지기 네. 여러분들한테 네.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문지기 여러분 젊은 분들 많죠.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예, 이 네. 연령의 스펙트럼이 꽤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특히 좀 꽤 정치에 예. 관심이 있고 우선 예, 이런 헬조선에서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국가를 이루기 위한 제1의 조건 참여하는 청년들이 있어서 네. 너무 고맙고요. 네, 근데 이제 기성세대라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네네, 열정과 투지가 있어서 그런 걸로 이해는 되는데 네, 사람이 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우선 당내 정황을 봐도 후보가 셋이 있고요. 예, 내십니다, 네, 아, 내십니까? 자기하고 네,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이 크게 이것을 이렇게 이건 완전히 틀린 예, 거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네, 그분들의 말에도 경청을 해주고요. 예, 또 한번 생각해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한번 뭐 문자 폭탄에 시달리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또 유시민도 사랑하는 네,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단세포적이다 라는 인상은 안 줬으면 좋겠다는 네, 그런 말하자면 노파심이랄까요?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말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20%가 네, 늘 이 승패를 좌우해요. 예, 뭐 전문 용어는 스윙 보터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예, 그 스윙 보터들의 마음에 다가드는 예, 좀 더 넓은 마음, 예, 따뜻한 태도 예,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네. 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네요. 우리 문지기 여러분들께서도 문재인 대표님처럼 되라.
넓은 마음, 따뜻한 마음. 네. 네. 사실 그 문재인 대표가요, 참 본의 아니게 정치에 끌려 나와서 얼마나 많은 비난과 욕설에 시달립니까? 예. 그런데 그분도 그 특유의 하는 걸로 예. 웃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와 좀 다른 생각, 크게 다르지 않다면 예. 경청해주고 네.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해하는 마음, 예. 포용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더더욱 금상첨화. 네. 서양에서는 이걸 뭐 꿀 위에 설탕을 아, 넣는 네. 거라고. 아유, 당뇨병 생기면. 예, 농담입니다. 그런 예. 태도를 가지시면 더 좋지 않을까. 네. 예, 우리 민주항쟁의 산 역사이시고 강물처럼 항상 유유히 끊임없이 흘러가는 우리 시대 큰 누나. 어른이신 누나. 예. 우리 유시춘 선생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말씀, 귀감이 될 만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언젠가 다시 정치를 하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고.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짐작이 가죠. 자, 조금 가벼운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 지금 유 선생님께서 하셨던 활동이라든가 작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우리 문지님들께서 궁금해하는 것이 네. 어쩔 수 없는 연좌제. 네. 예. 그 문 대표님 썰전 나오셨을 때 그때 사람들이 밑에 이제 뭐 자막 뭐 댓글 한 게 뭐냐면 문 대표님께서 유 장관님 쳐다보면서 부를 때 빨리 와라. 네. 그 보시면서 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보시는 유시민 장관님 네. 또 유시민 장관님께서 당연히 네. 문재인 대통령 되시면 네. 어떤 역할을 하실 만한 게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건 좀 굉장히 비밀 사항인데요. 네. 아 좋다 이거. 네. 유시민이 7, 8학번 서울대에 입학해서 네. 1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나머지 3년은 저희 집에서 다녔어요. 아, 네네. 그리고 독일로 유학을 갈 때도 저희 집에 새 식구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갔고요. 예. 그 다음에 이러저러한 그 서울 생활에서 일상을 거의 같이 한 네네. 가장 가까운 동생이에요. 네. 그래서 잘 알죠, 모든 거를. 예.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일은 그때 마침 이제 살고 있던 그 고양시에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2003년도에 예. 그냥 언젠가 다시 정치를 하긴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안 하십니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예, 할 수도 있고, 반드시 할 거다 이런 생각은 없고. 예, 그런 생각은 없고요. 상황이 되면 그러니까 제가 내켜야 되고, 내가 하고 싶다 그런 혹은 해야 되겠다. 어떤 조건이면 하고 싶어지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저기- 있죠. 그러니까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고 싶다는 느낌보다는 해야 하겠다는 판단이 강했고요. 그때는 정말 너무 열이 뻗쳐서 한 거니까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했죠. 그러니까 좀 잘못된 거죠, 그죠? 정치를 하려면 이제 이렇게 공적인 분야에서 뭔가 이제 국민이나 사회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할 말을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네. 저한테 네. 그랬어요. 누나 나 이 정치 딱 앞으로 6년만 할 거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보궐선거 기간하고 예. 노무현 대통령이 계시니까 한 번은 더 해야 네,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나 애국심이 부족해서 더 예. 길게는 못해. 이렇게 하고 나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뒷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옳다고 생각하면 마구잡이로 내지르고 아.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네. 배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마구잡이로 막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적이 많이 생기고 네. 이런 거 전혀 배려하지 않은 거죠. 예. 자고 오면 하지 않은 것이고 배려-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배려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정치적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잘못됐어요. 시작할 때부터가.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치를 시작한 거니까. 이제 그랬었고. 이제 다시 한다면 우선 이런 걸 꼭 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굉장히 그게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뜻이 있을 것 같다. 그게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그건 제 생각이고 국민이 원해야죠. 국민 여론을 살펴볼 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국민들이 이 내 판단을 이해하고 받아줄 거냐, 그걸 한번 또 알아봐야죠. 근데 나는 꿀뚝 같은데 생각이, 국민들이 영 아니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죠. 출마하기 전에 그걸 모르잖아요. 왜요? 여론조사도 보고 여론 흐름도